이번에는 제 10주차 1교시로서 전기 모터의 과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 4.11을 보게 되면은 직류 모터의 파라메타 값은 요 예제 14.4, 이것이 보면 예제 4.4의 블록 선도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이런 파라메타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라메터를 사용을 하고 이 블록 선도에서 전달 함수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전달 함수는 이 입력과 이 출력의 비를 나타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외란 이 TL 요거를 제로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단위 스텝 각도를 여기 지금 제어기를 구성하고 단위 스텝 각도를 인가하였을 경우에 이 제어기에 비례 제어계 또는 비례 미분 제어기를 사용해서 정상 오차를 구하고 그 스텝 각도를 주었을 경우에 스텝 응답을 구하는 스텝 응답의 과도 특성이 되겠습니다. 그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예제 4.11에서 사용하는 요 제어계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 각속도가 있으면은 각속도를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각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목표로 주어지는 각도와 비교해서 오차를 구하고 이 오차를 요 제어기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어기에 이런 비례 제어기와 비례 미분 제어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피드백 제어기에서의 정상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예제 4.11에서 주어진 제어기가 되겠습니다. 먼저 이 오차는 이 피드백이 되는 각도와 목표 주어지는 거의 차로 이렇게 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구했으면은 다음은 이 오차와 각도의 관계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직렬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차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차에 대한 식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를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.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G에다가 요런 전달 함수를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요 스텝 각도를 주었을 경우에 오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겠습니다. 자, 먼저 요 비례 제어기 제어기의 KP라는 비례 제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때 정상 특성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요 최종치 정리, 여기 지금 최종치 정리 식이 되겠습니다. 최종치 정리 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한 요 에라를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. 대입을 해서 이렇게 또 요 목표 각도에는 단위 스텝 입력을 넣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목표 각도 단위 스텝 입력이 되겠고, 여기에 지금 오차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C 자리에 요 지금 KP 비례 제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S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다. 약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S 자리 남은 자리 이런데 0을 대입을 하면은 요 분자에다가 지금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차가 이렇게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각도 제어할 경우는 단위 스텝 입력을 주어 썼을 경우에는 요 오차가 제로, 정상 특성이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비례 미분 제어기, 이 제어기에다가 비례 제어기와 미분 제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
이 정상 특성을 구하는 것인데, 자, 이때도 최종치 정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여기에 C 자리에 이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, 자, 여기에 그 비례 미분 제어기가 되겠습니다. 이건 단위 스텝 입력이고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약분이 돼서 날아가고 남은 것은 요 식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당연히 S자리 여기에 0을 대입을 하기 때문에 분자가 0이니까는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비례 미분 제어기에서도 정상 특성은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피드백 제어기의 스텝 응답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, 피드백 제어기의 오차와 출력 즉 요 관계되는 요 오차를 구하는 식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블록 선도에서 식을 구하고 다음 여기 출력 요 식을 구했습니다. 그때 외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0으로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요 식을 두 개를 구했으면은 요 오차를 이번에는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각도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구해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목표치와 그 출력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요 식의 요 제어기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 있는 이 제어기에 비례 제어기와 비례 미분 제어기를 넣어서 그 스텝 응답의 정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요 비례 제어기를 넣겠습니다. 자, 요 비례 제어기, 자, 여기에 지금 비례 제어기 KP를 대입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KP를 이렇게 제어기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자, 목표치와 출력에 대해서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, 이 식을 풀어서 전개를 해서 요 2차항, 1차항, 자,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 각축 파수와 감색계수에 대한 식으로 변화를 시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 2차항 앞에 있는 계수값 RJ를 분자와 분모에 전부 나누어져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요 각주파수는 요 저항과 관성 모멘트, 비례 제어값, 그 전류를 토크로 바꾸는 비례 상수, 요 값에 이렇게 구해주게 됐습니다. 여기에 KP 값에다가 이렇게 지금 3을 이렇게 대입을 한 상태에서 각 주파수를 계산하니까는 1.72 라디안 파세크가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감색의 수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, 자, 여기는 각 주파수가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감색의 수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 KV, KT, 저항, 관성 모멘트 전부 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는 0.196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감색의 수는 1보다 클 경우에는 그 진동 성분이 없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 진동 성분이 많은 것을 나타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 계수값을 각주 파수가 1.72 라디안 파세크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색의 수가 0.196 그러면은 그 진동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진동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 제어기를 좀 사용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단위 스텝 입력을 넣고 KP에 3을 넣어서 아까 각 값을 이렇게 요 계수값 델타나 오메가인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한 게 아까 1.72 각주파수가 될 것이고 0.196이 감색 계수였습니다. 요거를 라플라스 역변환표
요 식을 요 식이 되겠습니다. 요걸 사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표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 과도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t 자리에 이렇게 t 자리는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시간을 넣어서 요 출력을 쭉 계산해 보내면은 이렇게 지금 진동 성분이 많은 이런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그 진동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요 미분 제어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비례 미분 제어기를 또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럴 경우에는 분모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 분자에 요 1차 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KP는 3을 두고 요 KD를 3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요 각 주파수는 1.72 라디안 파스커고 요 감쇄계수는 1.059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진동 성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KD 비례 요 미분 제어기를 이렇게 쭉 변화를 시킵니다. 그래서 3일 때는 진동 성분이 없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진동 성분이 있는 것을 과도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요걸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겠습니다. 자,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식을 블록 선도를 사용해서 그려도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블록 선도를 사용해서 후퇴 차분법을 해서 수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맨 진동이 가장 많은 것은 KP가 3이고 비례 미분 제어기는 미분은 제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비례 제어 값은 3으로 고정을 시키고 미분 값만 변화를 0, 0.5, 1, 2, 3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거는 0.5, 1, 2, 3. 이렇게 보면은 요 비례 제어값, 미분 제어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동 성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요 프로그램은 직류 전등기의 각도를 피드백 제어할 수 있는 소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 함수를 만들었고, 이거는 전기 모터의 고유의 특성을 설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목표각, 비례 제어값, 적분 제어값, 미분 제어값이 되겠습니다. 이 save 함수 요거는 계산한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고, 이 파라메타 파라인풋 함수는 요 파라메타를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요걸 사용을 하겠습니다. 요 메인 함수, 메인 함수에 이제 요 변수 선언을 하고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. 먼저 파라 인풋을 불러오고 화일문 0에서부터 1000보다 작을 때까지 999까지 되겠습니다. 데이터 1000개를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각도의 에라 목표 각도와 피드백 되는 각도를 오차를 구해주고 이 오차를 요거는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. 적분이 되겠고 자, 그래서 요거는 에라2가 적분이니까는 요 적분 제어기값, 요거는 비례 제어값, 요거는 미분 제어값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어기를 적용을 해서 계산된 값을 여기에 전기 모터의 전압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쭉 해왔던 전기 모터의 고유의 특성을 나타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해서 계산이 완료되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에라에서부터 여기까지
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,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블록 순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변수들을 지금 출력 변수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에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. 이런 것을 변수 선언으로 하고 또 초기화도 하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화살표 맨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화살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이 전기 모터 특성에 대한 피드백 제어기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 전기 모터의 각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과도 특성을 구하는 스텝 응답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 계산이 완료가 되면은 데이터를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했는 그 데이터 파일을 엑셀에서 불러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요 제어기의 값, 요 변화에 의해서 그 특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스텝 응답의 그 시간대별로 나타내는 그 특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